3월에 들어서면서 한낮 기온이 조금씩 완연해지나 싶더니 금세 또 옷깃을 여미게 하는 꽃샘추위가 다가왔네요. 네, 진짜 며칠 전만 해도 좀 따뜻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매서워졌더라고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도 이 날씨처럼 꽤나 변화무쌍하고 또 어떨 때는 참 차갑게 느껴지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암 열린 신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이슈를 짚어보는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3월 6일자로 발행된 영암 열린 신문 지면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분해하고 그 이면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영암 열린 신문의 기사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텐데요. 이번 호 지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영암이 직면한 아주 치열한 갈등,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 네, 거대한 행정통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철탑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절규, 그리고 산업단지의 안타까운 노동 환경까지 이게 다 다른 기사 같지만 결국 우리 지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일면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 톱기사,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드디어 통과가 됐죠? 내 인구 32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159조 원 규모의 엄청난 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1일에 출범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7월 1일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법안 통과 그 자체, 그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용히 빠진 내용들입니다. 아, 빠진 내용이요? 사실 일면 헤드라인부터가 빠진 핵심 특례 여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초에 엄청나게 강조했던 핵심 약속들이 최종 수정 과정에서 줄줄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제가 좀 팩트를 정리해드리면요.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같은 3대 국세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겠다는 특례가 아예 빠졌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필수 살림살이 비용인 보통교부세 규모도 애초 기대했던 11조 원에서 무려 6조 원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었어요. 네, 11조 원에서 6조 원이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거기다 전남의 아주 오랜 수건이었던 국립의대 설치 특례도 이번 법안에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살림이 팍팍해지는 느낌인데요? 더 치명적인 건 법안의 문구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 부분이 원래 초안에는 의무 조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사를 거치면서 임의 조항으로 수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무조건 돈을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뀐 건가요? 정확합니다.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뀐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나중에 국가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나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예산 지원을 끊거나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이 되거든요. 공공기관 분산 배치 같은 걸 강력하게 요구했었잖아요. 그렇죠.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법안에 명시해달라고 그토록 외쳤는데 결국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11면 사설을 보면 이 불안감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져 있어요. 사설 제목이 통합의 길에 섰다면 모두의 통합이어야 한다. 이거죠? 네. 사설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성과가 결국 광주 도심, 그러니까 대도시만 집중되고 영암 같은 농어촌이 뒷전이 된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단순한 흡수일 뿐이라는 겁니다. 흡수된다. 참 뼈아픈 표현이네요. 약속이 그냥 말로만 하는 행정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도로 강력하게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면 기사로 넘어가 보죠. 방금 흡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번엔 거대한 시스템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송전선로 궐기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철탑 건설 반대 운동이 이제 영암을 넘어서 광주, 전남 광역 단위로 그리고 세종시를 거쳐서 급기야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사를 보면 광화문에 2천여 명이 모였고요. 우리 영암 주민 200여 명도 버스 7대를 나눠 타고 상경을 했습니다. 대책위원장 등 5명이 삭발까지 하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난번 세종시 상경 이후에 정부가 한 달 넘게 무응답으로 일관한 게 결국 불씨를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정부의 무대응도 문제지만요. 이 사안을 좀 더 큰 틀에서 특히 우리 영암군의 행정태도라는 관점으로 연결해보면 아주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영암군의 태도요? 아, 일면 박스 기사로 실린 그 고소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 금정면장이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장을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 이른바 아줌마 발언 논란이 있었죠. 네, 간담회 도중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나왔던 발언인데 검찰이 결국 모욕과 업무방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1면의 사설을 보시면요.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언쟁이 아니라는 걸 지적합니다. 진짜 문제는 갈등을 중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영암군 행전의 대응 방식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아, 단순히 고소 사건 하나로 볼 게 아니군요. 네, 공적인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굳이 형사고소라는 극단적인 카드로 끌고 간 것도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입니다. 영암군 공무원 500여 명이 11개 읍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인을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모았거든요. 500여 명이요? 그건 행정조직 전체가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사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갈등을 중재해야 할 행정이 스스로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서 아예 한쪽 편에 서버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민들은 이 거대한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무려 2년 넘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년씩이나요? 삶의 터전이 망가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거기서부터 이미 행정에 대한 거대한 구조적 불신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 불신과 분노가 터져나온 현장이었는데 행정은 그걸 대화로 풀기보다는 형사 절차로 억누르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요.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그 시도마저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군민을 상대로 힘을 과시하려다 체면만 구긴 셈이네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할 텐데 참 마음이 무거운 소식이 이면에 있습니다. 대불산단 산재 사고 기사군요. 네, 대불산단에서 나흘새 이주 노동자 한 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37세 베트남 노동자가 가스질식으로 돌아가셨고요. 곧이어 35세 캄보디아 노동자가 1톤짜리 블럭에 깔리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끊이지를 않네요.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대불산단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기사에 나온 아주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그 답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최근 14개월 동안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만 12건입니다. 14개월에 12건이면 거의 매달 한 명씩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망자 12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전원이요? 와, 그건 진짜. 11면에 실린 세 번째 사설이 이 부분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이 호황이라 일감은 넘쳐나는데 정작 이 험하고 위험한 현장에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복잡하고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의 맨 밑바닥이요.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베트남 노동자 질식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누군가 쓰러지고 무려 45분이 지났는데도 현장 작업이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45분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작업이 안 멈췄다고요? 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작업 속도와 비용 절감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안전 불감증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역 노동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민분향소까지 차렸다고 하던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전교육장을 짓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허울뿐인 장기 계획보다는 현장에 투입되는 이주노동자들이 당장 알아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다국어 안전교육, 그리고 하청구조 안에서 원청의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상시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해서 당장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정말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마주한 아주 무겁고 뼈아픈 이슈들을 다뤄봤는데요. 지역의 위기를 보여주는 소식이 8면에도 하나 더 있죠? 네, 교육 소식인데요. 영암 구림공고 상황입니다. 아, 올해 신입생이 0명이라는 그 기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이 대거 불어대는 바람에 신입생을 아예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학년 2개 반으로만 횡하게 학교가 운영된다는 씁쓸한 소식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가 교실에서부터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신문에 우울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영암군의 다채로운 지원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지원 소식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출페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영세 상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 문을 여는 음식점 28곳에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주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상권이 살아있어야 하니까 좋은 접근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까 이주노동자 얘기도 했지만 외국인 등록을 하려면 출입국 사무소까지 가야 해서 농가들이 하루 일을 공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영암군이 직접 찾아가는 외국인 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죠. 오면을 보면 제1회 조훈연배 학생 바둑대회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아, 저도 봤어요. 전국에서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네, 무려 800여 명이 영암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훈현 국수가 올해 왕인문화축제의 왕인으로 선정되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덧붙여졌고요. 이런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시도들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이 남긴 숙제, 갈등을 키운 행정과 송전선로 걸기대회, 대불산단의 반복되는 참사, 그리고 학교의 위기와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여러 지원책들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네, 오늘 다룬 이 모든 기사들이 결국 영암이라는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뼈아픈 성장통이자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바로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요? 네. 거대한 메가시티를 만드는 국가 단위의 계획 앞에서도 초고압 송전선로라는 거대한 국책사업 앞에서도 심지어 매일 땀 흘려 일하는 산업단지의 가혹한 안전 시스템 앞에서도 말이죠. 정작 그곳에 발 딛고 지나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는 너무나 쉽게 지워지고 묻히고 있지 않은가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영암 열린 신문의 지면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묵직한 질문이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영암 열린 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소식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월 5,000원, 연 5만 원의 정기구독으로 영암의 바른 언론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